이 민코인에서 뭘 봐야 되냐면 결국은 앞으로 영향력 자산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자산이라면 이런 보여주는 걸 자산이라 하잖아요. 이런 물질적 GDP보다 앞으로 메타버스 GDP가 더 클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 자산이 자본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뭐 하는 게 다 성공하잖아요. 이 사람이 2억 명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는 사고를 고쳐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영향력 자산이 있은 다음에 관계 자산을 만들고 그게 성과 자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과 자산이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게 민코인의 역할이에요. 그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트위터까지 인수한 거잖아요. 이 사람 본질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본질을 아는 거예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며칠 전에 시작이 됐죠.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정말 걱정하듯이 재앙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까요? 우리도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중국의 리더십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리더십들 또한 굉장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서 우리의 입지와 우리의 정책의 방향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고 우리의 투자도 거기에 적응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중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분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님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되게 살이 많이 빠져서 핸섬하게 오셨네요. 오래간만에. 오랜만에 들어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기를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파를 던지고 있죠. 네. 뭐 트리도 총리는 그걸 그냥 관둬버렸어요. 네, 네. 네. 취임식을 보려고 밤을 안 잤어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2시 넘어 거의 3시니까 그래서 왜냐면 제가 가장 관심 가는 그 주제가 있어서 네. 그 취임식 날 취임식 연설에 가상화폐 얘기를 하냐 저는 그게 제일 관심이 컸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제일 빨리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시세가 움직이던데. 예, 근데 한마디도 언급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언급 안 해서 비트코인이 당일에 떨어졌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다 몇 프로씩 예, 한 5, 6% 떨어지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왜 재밌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참 이 사람이 장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트럼프 코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국에서 하루 만약에 만에 13,000배 올랐다는. 아니 한국 대통령이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윤코인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탄핵. 뭐 탄핵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게 실제는 제가 늘 말하는 부추라는 개념 아시죠? 네. 네. 우리가 개미를 턴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부추 네, 부추를 자른다 하거든요. 그거 주사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트럼프 코인이 밈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날 그 총격당해서 막 파이트는 그 이미지를 갖다가 트럼프 코인으로 이미지로 했고 그리고 그걸 상장시켜서 최고가 그게 75달러까지 갔는데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280억 달러를 번 거예요. 그러니까 13,000배라고 했는데 예. 13,000%. 예. 근데 이 사람이 4대 가족이 4세대가 노력하면 부가 65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네. 하루아침에 280억 달러를 번 거예요. 네. 근데 이게 280억 달러인 게 같이 저 사람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놓고 이 무지한 사람들이 돈을 내 호주머니를 갖고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많은 나라들에서 사실은 보통 이 권력자들이 뒤에서 해먹어요. 솔직히. 그 대부분 뒤에서 해먹고 앞에서는 군자처럼 행동하죠. 나는 인민을 위하고 나는 국민을 위하고 난 나라를 위하고 이렇게 나는 엄청난 이념과 이렇게 멋있는 사람 이미지로 하고 사실 뒤에 가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영수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앞에서 보여줘. 왜냐면 미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 시장주의 국가니까
제일 좋은 게 시장에서 해먹는 거예요. 근데 딱딱 트럼프는 대통령이니까 면허권이 있잖아요. 면제권, 법에 대한 면제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 더 재미있는 건 이 집 부인이 윌랄리아 부인이 또 코인 만든 거 아세요? 예, 그것도 한 28억 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아들도 있어요. 네. 트럼프 총리.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가상화폐로 지금 똑같 갖고 있는데 이번 취임식에서 가상화폐 얘기 안 했어요. 가상화폐 얘기 안 하면 자기네 거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그 정도로 왜냐면 이 사람이 자기 와서 하겠다는 것 중에 암호화폐 지금 캔슬러 이자 노선 내려보내고 네. 자기 원하는 사람을 앉혀서 가상화폐 규제를 만들 건 만들고 제도 정비는 하고 또 규제할 건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자기가 앞에서 많이 먹었고 이러니까 너무 취임식에서 얘기하는 게 좀 눈치 보인지는 모르겠 눈치 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 기다렸는데 내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인공지능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도 제가 관심 가는 영역에 대해서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바이든식으로 하지 않겠다. 바이든 때 AI는 인공지능은 제도 정비화하거든요. 이게 표준화를 만들고 그래서 사전에 뭔가 다 말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보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다 말을 해가지고 승인 받을 거 받고 뭐 만들 거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냥 국가와 기업도 마음대로 그래서 엄청난 AI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자유화하고 마음대로 하게 하면서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맨날 여기서도 3%에서 많이 다뤘겠지만 저도 뭐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저도 많이 얘기했지만 불법 이미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 강국 자동차 다시 또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축소하기 위해서 석유와 가스, 전투에너지를 그냥 대량으로 채굴해서 대량으로 시장에 풀겠다. 그걸로 인플레이션 억제하겠다. 그다음에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하겠다. 파나마 운하를 군대를 파견할수록도 다시 갖고 오겠다. 그린란드 자기가 사겠고. 예, 그린란드 자기가 뭐 미국 거로 만들겠다. 네. 캐나다도 뭐 51개 주로 하겠다. 뭐 어쨌든 이래 네. 막 그런 거. 근데 이번에 여기서 또 파나마 운하 얘기를 하더라고요. 멕시코만 얘기도 하고 그게 다 중국을 상대로 하는 중국에서 중국에서 그 파나마 운하 운하. 말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운합하고 했잖아요. 많죠. 네. 아프리카 전 지역은 거의 네. 중국이 다 그 광산이라든가 남미도 그렇고 중미도 예, 그렇고. 남미, 중미, 아프리카 다 주요 광산과 운하 이런 거 중국 십몇 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도 참 잘하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는 되게 잘하는 거죠. 국익에 엄청 도움되게 인프라를 전 세계에 다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파나마 운하도 내가 찾아보니까 홍콩 기업이 그 시케라는 기업이 거기 운하 2개 통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예, 그게 또 연장이 돼서 21년에 계약해서 25년이니까 앞으로 46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트럼프 보기에는 그 다니는 주요 선박들이 데이터를 다 갖고 가고 뭐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이렇게 트럼프가 그걸 공격하는 원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파나마는 그런 일이 없다. 우리는 중립이며 중국정은 절대 우리 통제 안 한다. 그냥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거고 그런 일이 없다 이러는데 만약에 파나마 운하 우리한테 돌려 안 주면 우리는 군대를 파견한다.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하는 얘기 뭐냐면 자기 오면 전쟁이 다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도 뭐 거기 인질이 3명 끝났죠. 풀었잖아요. 그 거의. 자기 때문에 그렇다. 네. 막 바이든은 사실 퇴임설에서 그 자기가 끝나기 전에 하는 거라는데 바이든은 트럼프는 자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됐다. 전쟁 끝나.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이 지금 파병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그 싸움도 이런 것들이 자기 오면 다 정리가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진핑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100일 간다는 앞으로 거 아니에요? 네, 100일 앞으로 100일 이내에 자기 간다. 원래 이번에 시진핑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당연히 안 올 거고 그래서 한정이라는 사람을 특사로 보냈거든요. 그렇죠. 한정은 서열 몇이에요? 서열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안 들어가요. 네. 19기 때는 상무위원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20기는 빠졌어요. 그래서 그 7명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7위는 아니네.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원래는 거기 그 차이치라는 사람이 지금 실세거든요. 네. 그 북경시 시장하던 사람이 당일석이 안 사. 근데 차이치를 보내라고 했는데 네가 한국말로 먹으면 뭐라 그래? 차이치. 한국말로도 차이치일 거요. 네. 책이 징역하면 책인데 네. 그 사람을 원래 요청해. 그 사람이 서열 6이에요. 근데 한정을 보냈어요. 그래서 특사
붙여준 거죠. 그래서 특사를 보냈는데 가서 벤스도 만나고 뭐 이렇게 시진핑 생각을 전달을 했겠죠. 뭐 어떤 뭐. 근데 어쨌든 시진핑은 안 가는 거고 그러면 트럼프가 가야 되는 건데 트럼프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국제 문제는 중국하고 미국이 잘 지내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중에 뒤에 배경이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 러시아의 뭐 이런 경공업이라든가 이런 군사 무기에 들어가는 제조품이라든가 이런 거 중국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석유, 가스나 중국이 많이 사주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러시아 많이 실제 역할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결국 북한의 파견 문제, 한반도 문제, 이스라엘과 저쪽 이란, 중동 저쪽 문제 이런 게 다 중국과 미국과의 대화가 잘 되면 다 이렇게 좋게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가서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딜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중국하고 주고받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 주고받기 하는 것 중에서 중국하고 제일 크게 관계되는 게 대만. 그러니까 대만을 가지고 중국말로 처음하라고 하는데 대만을 레버리지로 해서 중국하고 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그다음에 저기 파나마 운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틱톡은 이번에 취임식에서 얘기했어요. 이미 행정명 틱톡 금지법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90일 연장해서 우리가 시간 줄 테니까 50%는 미국 사람한테 팔아라. 바이든은 100% 팔아라는데 그래도 트럼프는 장사꾼이니까 50%만 50%만 팔아도 야 50% 팔아. 50%로 우리 딜 보자.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틱톡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네. 지금 앞으로 90일 동안 하자 이러는 거고. 그래서 그냥 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데 유일하게는 가상화폐는 이번에 언급이 안 됐다. 좀 섭섭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그거 좀 뒤에 더 오겠죠 이제. 한 200개 한다고 하니까. 네.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이제 지평이 열릴 가능성이 있죠. 네. 워낙에 뭐 사실 정권의 관계, 민주냐 공화냐 이 정권의 관계 없이 네. 중국의 어떻게 보면 2인자로서의 탈피. 그러니까 네. 야, 뭐 한산에 뭐 꼭 호랑이가 한 마리만 있어도 되냐? 있어야 되냐? 네. 우리도 같이 좀 있자. 이런 얘기를 해온 거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근데 그거 인정 못하는 거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 경로가 다를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상컨대는 통상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매우 부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공정으로 돈을 번다. 또 예. 오늘 자료를 보니까 뭐 네. 무역 수지가 최대치더군요. 흑자가. 1조 달러. 예. 네.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거의 맞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나가겠어요. 이 불경기인데.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리뷰해 보면 트럼프 네. 1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무역전쟁 시작됐잖아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리고 바이든이 왔는데 바이든이 사실상 트럼프의 대중 규제는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풀어준 게 없어요. 네. 근데 관세도 25% 계속 갖고 왔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난 바이든까지 포함해서 지난 8년 동안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견제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제가 뭐 여기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 세계 나라는 많지만 그림을 그리면 중국에서 생산하고 거기 한 5조 4 trillion 달러, 5조 달러. 미국 한 2.7조 달러예요. 물건 만드는 게. 그리고 공급망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중국이 5조 달러로 돼 있고 미국이 여기 2.7조 달러 정도 되는데 중국 공급망에 전 세계 주요 제조업들 다 붙어 있어요. 여기 한국 있고 일본 있고 이렇게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중국 공급망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있고 거기 멕시코 뭐 캐나다 정도고 여기 유럽이 있어요. 유럽이 뭐 거기 핵심이 독일이고 그리고 그 주변이 프랑스나 이런 게 쫙 있고 여긴 작아요. 이 두 개는 지금 독일은 한 1조 달러 안 돼요. 8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제조업 공급 능력이 한국 한 4,500억 달러. 그리고 일본이 한 1조 해요. 인도네시아가 한 4천억, 인도가 한 4천억 정도 하고 지금 그 정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더라도 결론이 뭐냐면 중국은 생산, 미국은 소비예요. 유럽 두 개. 그럼 어차피 이게 하루아침에 중국 물건 안 쓴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스톱이에요. 어차피 써야 되는데
중국 물건이 직접 왔죠. 원래는 미국이 때리기 전에는 2018년 이전에는 직접 왔죠. 관세가 한 4%밖에 안 됐거든요. 직접 이렇게 대량으로 오다가 그래서 흑자도 엄청 많이 남겼죠. 미국 막 6천억 막 받을 때 8천억 직접 남겼죠. 근데 그게 2018년 시작되면서 때려버리니까 중국 공급망이 어디로 갔냐면 베트남으로 갔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렇게 어떤 거는 한국도 오고 일본도 오고 이런데 많이 안 오고 아시안 쪽으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베트남이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일부분은 멕시코 갔고 아프리카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남미 쪽에 많이 갔어요. 과테말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직역해서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에 계속 중국 물건이 미국으로 갈 거예요. 근데 직접 가냐? 한 다리를 거쳐가네 문제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일본, 여기 한국 여기 있고 여기 좀 선진국들이 있고 요 밑에는 동남아 국가들이 있죠. 아시안 국가들. 그래서 이렇게 겹쳐가는 물건들은 노동 밀집 비용은 이쪽으로 갈 거고. 그렇죠. 노동 밀집. 그다음에 고부가가치는 위에서 한국과 일본 통해 대만 뭐 이런 지역 통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결국은 중국에 시작해서 미국 갈 거예요. 똑같이. 이게 상당 기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직도 8년 동안 중국을 무역 막 25% 때리면 안 돼. 지금도 1조 흑자내냐. 결국 계속 중국에서 미국 간 거예요. 근데 얘는 직접 가다가 이렇게 갔을 뿐이에요. 근데 오히려 더 많이 남기죠. 그러면 이 주변 국가, 아시안 국가들은 노동 밀집형 주로 하면서 조금 잘 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산업 구조가 변했어요. 중국이 옛날에 수출이 구조가 뭐였냐면 한국 옛날 한 것처럼 신발, 모자, 뭐 가방 이런 노동 밀집 때가 지금 중국 수출 구조 딱 보잖아요. 지금 2024년 중국이 수출한 제품 순위를 딱 보잖아요. 한국과 똑같이 됐어요. 지금 현재 한국? 네, 똑같아요. 그래요? 뭐냐면 자동차, 네. 반도체, 전자기기, 화학, 조선. 네, 조선 선박 이거예요. 한국과 똑같이 됐어 수주. 그러니까 한국이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냐? 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중국하고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자동차 수출국 1위가 됐잖아요. 일본 자동차들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근데 옛날에 한국 자동차 이러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자동차였잖아요. 근데 한국이 지금 현대 전기자동차 비교하면 기아 전기자동차가 중국 지금 비아디 들어왔잖아요. 평균 한 567만 정도 차이가 나요. 평균. 비슷한 차종에. 예. 근데 이번에 지금 갖고 들어온 게 한 3천만에서 3,200만 그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보다 많이 싸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서는 가성비 좋은 제품이 중국이 자리 잡았고 한국이 고기를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점점 요새가 원래 이렇게 이만큼 먹고 있다가 요렇게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어느 끝났고 지금 이렇게 됐고 지금 중국이 가고자 하는 게 미국하고 유럽이 먹던 여기를 지금 먹겠다고 하는 건 중국이 여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결국 중국 산업 구조가 계속 부가가치가 올라가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비행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미국이 비행기 한 대 수출해가지고 그 말씀은 그러면 예. 미국이 바이든식으로 예. 저 중국을 아무리 때려도 예.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 효율적으로 컨트롤 안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저도 자체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메타버스 이코노미 책을 쓰는데 원래 제가 작년 1월에 다 썼어요. 근데 왜 그거 제가 작년에 안 냈어요. 원래 그 상태는 날 수도 있잖아요. 잘 쓰고 못 쓰고 평가는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안 냈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제가 지금 마지막 수정해서 한 2월에 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왜 양자 기술 정리하느라고요. 미래는 모든 산업이 가상화폐를 포함해서 양자 기술 때문에 모든 산업이 재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양자 기술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세계 탑이에요. 근데 양자 컴퓨팅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1위예요. 근데 양자가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양자 컴퓨팅은 미국이 절대 1위인데 구글이나 뭐 이런 IBM이나 이런 데서 근데 중국도 만만치는 않은데 어쨌든 2등이에요. 근데 양자 통신은 중국이 절대 1위예요. 양자 통신이 왜 중요하냐면 양자 통신은 이제는 누가 뚫지 못해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 이미 양자 통신이 실현됐어요. 이거 절대 못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옛날에 구소련 하나의 중국 포함해서 하나의 사회주의 진영, 미국 중심으로 자본주의주의가 둘이 딸로 놀았잖아요. 자기네 동맹 국가들하고 모든 외교 관계도 다 쟤네끼리 하고. 근데 앞으로 이 양자 기술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메타버스 혹은 인터넷 허의 경제 갱전이 이루어지게 이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게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양자 통신에서 가장 빨리 가요. 그리고 양자 센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막 해서에서 막 통신하고 막 극조 안에서 센싱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탐지하고 이런 거는 그 중국하고 미국이 비슷해요. 대등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모든 산업을 재편해 버릴 거예요. 제가 그 경제주기에서 컨트라프트 경제주기를 제일 50년짜리 제일 긴 거죠. 그게 거의 맞거든요. 네. 근데 정보통신기술이 그동안 50년 경제를 이끌어왔는데 그게 지금 다 막바지 돼서 스마트폰이고 성장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게 뭘까 제가 엄청 고민했는데 제가 본 게 이거예요. 앞으로 이것 때문에 모든 산업이 재편될 건데 중국이 지금 여기서 모든 국력을 다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중국이 톱으로 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 때문에 산업이 다시 다 재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좀 늦었다. 늦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아무리 트럼프 바이든 크게 변하는 게 없어. 트럼프는 중국을 적이라고 규명하는 거고 바이든은 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공존이라고 걔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중국은 이제는 트럼프 일개하고 싸워봤잖아요. 그때는 당근을 주면 당근으로 협상하는 거고 당근이라는 게 협상이고 채찍으로 때리면 우리도 때리는 거고 그때 2천억 때리니까 우리는 600억 때리고 이렇게 같이 때리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도 그냥 좋아도 거기 나빠도 거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래서 우리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막 나쁘게 해서 우리를 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지금 와서 협상하겠다잖아요. 그냥 웰컴 오나 테이블에서 하자. 그렇지만 만약에 또 우리에 대해서 막 뭐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마지노선을 건드리고 막 이러면 우리 똑같이 하겠다. 싸울 건 싸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은 아까 아까 파나마 운하를 포함해서 그 아프리카하고 그 아까 남미 그쪽 이게 그 이런 인프라 있잖아요. 물류 우리가 1대1로 파나마 운하도 일로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류죠, 물류. 이거 오래 전부터 해놨어요. 십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중국 문제를 생각하는 게 전략적으로 앞으로 50년, 100년을 생각하고 지금 정책을 갖고 가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국가들은 이게 임기가 바뀌면서 또 당이 바뀌잖아요. 지금 이번에 오면서 또 바이든 한 거 다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 때려부시고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막 50년, 100년을 갖고 이렇게 인프라 이렇게 쫙쫙 하고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해봤자 4년이잖아요. 4년 동안에 이번에 맨날 하는 말이 위대한 미국, 이때까지 없었던 미국을 만들어내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100명의 트럼프 와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풀면 되게 긴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자동차 산업도 다시 하겠다고 그러고 석유 자동차 더 가성비 싸움에서 지금 자기네 이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자동차보다 중국 못 들어오게 하고 200% 때려버리고 이래서 근데 자동차 산업을 그 미국의 그 넷플릭스에 가면 미국 그 관련 그 다큐가 있어요. 아메리칸 팩토리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다큐가 있어요. 그 경찰을 다룬 다큐인데 다큐가 뭘 말하냐면 미국이 자동차 산업이 번성했을 때의 도시들이 몰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면서 안 되니까 그 도시가 범죄의 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전 미국에서 두 번째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두 번째 도시가 되는데 거기 있잖아요. 맨 빈집이고 범죄의 소굴이고 맨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선 마지막 왜 그게 산업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예를 들면 불법 이민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노동자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 자리를 메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냐 이거죠. 못하죠. 안 하죠. 못하고 안 미국 하고. 자동차 회사 가면 백인들은 다 내세우는 분들이에요. 젊은 애들이 아마 젊은 애들 뭘로 돈 번지 알아요? 메타버스로 돈 벌어요. 뭐 로블록스라든가 뭐 이런 게임이라든가 가상 세계 있잖아요. 이번에 그 틱톡이 이번에 하루 스토어하면서 난리 났잖아요. 거기에 막 2-3천만 명 갖고 있는 그 미국 남자가 막 통곡치며 하루아침에 내 모든 게 다 거기서 몇십억을 벌었는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루에서 그렇게 다 거기서 돈 벌었거든요. 젊은 애들은 이제는 가상화폐 플랫폼 이런 데서 돈 벌어요. 미국 백인 젊은 남자들이 자동차 회사 안 간다고요. 안 가죠. 근데 인플레이션 잡겠다며 불법 이민하고 다 내쫓고 이러면 그 자리를
트럼프가 가서 알아서 메워주는 거예요. 로봇으로 안 바꾼 이상은 힘든 거죠. 그럼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냐고요. 아무리 석유, 가스 싸게 해도 결국 시대적 흐름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정책들이 모순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미국하고 중국이 미국이 기술 패권 우위로 갖고 가려면 저건 아니라는 거지. 저거는. 그렇게 영속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4년 임기면 끝나니까 4년 그만 지나가잖아요. 본인은 위대한 미국이라고 캐치프레스하고. 나는 그 짐식 보고 있는데 뒤에 그 바이든이 앉아 있잖아요. 그 역대 대통령 오바마 역대 대통령이 쭉 앉아 있어요. 거기 부시도 와 앉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배잖아요. 대통령이 선배잖아요. 근데 역사의 최고 미국을 나는 지금 하겠다. 그리고 최고의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다 선배들 다 부인하고 앞에서 대놓고, 그리고 저는 미국이 쇠퇴의 길로 가다가 이제는 스톱이 됐다. 바이든이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런 거 개념 없어요. 없죠. 눈치 안 보죠. 눈치 그래서 안 봐요. 어떻게 보면 뒤에서 말하는 것보다 낫기는 한데, 근데 그래서 저 앞뒤가 모순되는 정책이 너무 많다. 그런 거죠. 예측건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어떠한 카드를 쓸 거 아니에요? 100% 쓰죠. 관세는 이미 관세. 뭐 그 사람이 관세는 제일 세계에서 제일 민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관세. 그래서 이번에 관세 정책이 보니까 취임식에서 일반적인 관세 보편적으로 올리는 게 10% 20% 지금 멕시코에도 25% 하겠다 그러고. 캐나다 25%. 근데 또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는 뭐냐면 그 국가의 맞춤형으로 때리겠다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0%까지. 근데 대부분 국가는 점진적으로 올려서 50%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국은 맨날 머니머신이라고 하잖아요. 돈 버는 기계 한국이. 네. 그 사람 머리에 왜 한국이 돈 버는 기계인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만만치 않게 때릴 것 같아요. 일본, 한국. 일본도 지금 배신감을 엄청 느껴서 거기 지금 이시바 총리가 중국에 가가지고 야 중국하고 잘해보자 지금 이러거든요. 바로 중국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도 지금 잘 생각해야죠. 이번에 그 취임식에서 말하는 게 그때 그 국회를 쳐들어갔던 그때 2021년 국회를 쳐들어갔던 그 사람들을 바로 석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나 보면은 야 미국이 어쩌다 저런 국가가 됐을까. 결국 지금까지 계속 세금을 안 내면서 회피하던 사람, 그리고 범죄 제목이 34개 넘게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코인을 발행해서 부추들을 해먹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열광이에요. 사람들 열광하죠. 근데 그 사람이 매력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 매력과 대통령이라는 건 다른 거죠. 네. 대통령이라는 건 국가 기구잖아요. 근데 개인은 다르죠. 같이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트럼프가 시진핑을 개인적으로 보는 거하고 국가로 보는 게 달라요. 중국은 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위대한 가장 친구라고 말해요. 결국 위대한 우리 둘이 관계는 위대한 관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중국은 적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시진핑이라는 개인 인물과 중국을 분리해서 말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대통령이라는 국가 기구와 트럼프라는 개인은 다르게 평가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법 질서를 잘 지켰던 사람인가를 봤을 때 그건 아니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지금 번씩이나 됐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앞으로 빈부격차를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00%예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취임식에서 그래.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거다. 가장 위대한 미국이 왔다. 내년에 일자리를 줄 거다. 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는 반대일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도 양극화로 갔고 정치의 양극화, 다 민주를 부르짖으면서 아무도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 그래서 한국도 거기에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끊어지면서 사실은 미래 50년, 100년의 국가 발전에서는 아무도 고민을 안 하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영입하잖아요. 예. 백악관에 상주한대요. 일론 그렇죠, 머스크가. 맞아요. 그러면서 도지 예, 코인이 아니라 맞아요. 계획위원회. 국가 예.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근데 솔직히 미국에서 계셔봤고 저도 미국에 예. 지금도 왔다 갔다 예. 하고 전에 살아봤지만, 예. 야, 이 한국 같으면 이거 벌써 1시간도 안 걸릴 일을 뭐
3일 한 달씩 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맞아요. 아시잖아요. 행정 체제가. 그래서 그거를 진짜 개혁을 해버리면 맞아요. 거기서 생산력이 폭발하고 맞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미국 가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제가 사실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처음에 박사 공부하고 후에 자원사회 연구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 제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야 이게 아닌데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박사 공부할 때부터. 내 보기에는 이게 본질인데 자꾸 여기서 다룬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내 보기에는 이게 본질인데 결국 문제를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나 배우는 입장이나 문제를 분석하는 입장이나 모든 게 나는 어떤 문제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답할 수 있어야 나 진짜 이해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는 본질이 여기 있다고 보는데 한국에 살면서 자꾸 나무가 있으면 줄기를 봐야 되는데 항상 그 느낌 많이 받았어요. 자꾸 가지에서 헤매고 있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왜 중국 사고방식은 자꾸 줄기 비유하면 줄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생각 없었고요. 줄기든 가지든 그냥 느낌이 그랬다는. 근데 여기서는 내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계속 거기에 집중하다는 느낌 너무 많이 받았어요.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일할 때도 그렇고. 네. 근데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중국하고 너무 같다라는 거. 그래요? 그렇지 이거지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금융 파이낸스 제가 박사했잖아요. 네. 재무론 박사. 예를 들면 한국은 근데 이런 말 해서 많은 우리 연구학자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네. 한국은 연구하는데 뭘 집중하냐면 이렇게 연구가 이래요. 박사 연구가 어떤 가설을 제기해요. 가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회에 여성 임원이 많을수록 기업 가치가 높다. 그게 가설이에요? 예, 가설이에요. 자, 이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실제 통계학으로. 저는 그때 CS 프로그램 이런 거 쓰는데 그러면 모든 상장 기업의 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죠. 이 사회 데이터. 그래서 여성이 얼마인지 다 통계해내는 거죠. 그게 X 변수고 기업 가치는 Y 변수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증 통계학을 돌려가지고 이게 유의하게 영향 주냐, Y에 영향 주냐를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하죠. 네, 가설 검증해봤더니 뭐 1% 신뢰, 99% 신뢰 구간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여성 임원이 많을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논문 써요. 그다음부터 스토리를 만들죠. 그게 왜 여성 임원이만 기업 가치가 올라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하면 여성 임원이 뭐 더 디테일하다든가 뭐 공감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든가 뭐 직원의 뭐 열정을 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스토리로 이어지는 건데 근데 그런 거는 그냥 파이낸스의 줄기에서의 가진 거예요. 그거 그냥 가지. 이게 이런 거 많이 다룬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는 금융의 핵심은 뭐냐면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렇죠. 리스크 테이킹이고. 그러니까 이 리스크의 모든 우리 그 파이낸스 재무론의 핵심은 리스크예요. CAPM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리스크를 프라이싱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이렇게 체계를 만드는 근본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관한 토론이나 연구나 질문이나 그걸 뒤엎을 이런 데 더 집중돼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박사 내내 하는 일이 굉장히 이런 내 보기에는 이런 가지적인 문제에 지엽적인. 예,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뉴욕에 지하철 타보셨죠? 예. 진짜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또 어둡고 칙칙하잖아요. 네. 그래서 뉴욕의 지하철은 정말 후진적인 지하철이고 네. 서울의 지하철은 뭐 네. 밝고 깨끗하고 그죠? 그렇죠. 널찍하고 네.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리고 편리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게서 한국의 지하철이 최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뉴욕에 가서 느낀 거 어떤 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탔는데 그 H빔 있잖아요. 네. 그 공사하면 그게 다 노출돼 있고 예. 그리고 뉴욕 지하철은 몇 계단 안 내려가면 바로 타요. 예, 맞아요. 한국은 내려갔던 뭐 방공호처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제 그게 100년 전에 지은 거란 말이에요. 100년 더 된 즈음에. 그게 뭐냐? 본질이 뭐냐? 본질이. 맞아요. 본질이 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거미줄처럼 이동시키면 그게 본질이지. 차라리 그 데코레이션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더 많은 구간을 하면은 사회가 더 효율적인데, 그죠? 우리는
벽에 타일을 붙일 때 그 모양새 이런 게 사실 은 지엽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효익을 누리게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한정된 코스트, 맞아요. 한정된 비용, 맞아요. 그 맞아요. 재원이니까 그 정치라는 게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예. 그죠? 맞아요. 정당하게 하는 게 정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본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하철역에서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와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만약 내가 한국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거기 가서 고민 안 해도 되고 본질만 충실하면 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예. 효율적으로 그것만 하면 내 생각한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 좋은 게 이게 오늘 들어온 알바나 그룹의 일론 머스크가 알바하고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해요. 뭐 알바가 감히 무슨 회사 이런 게 없어요. 똑같이 같이 브레인스토밍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사실 어떤 대기업의 그룹의 회장하고 저 오늘 들어 알바가 만날 기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중국하고 비슷한 점 많다 이런 거 엄청 느꼈는데 지금 도지라는 이 계약위원회가 미국이 재밌는 게 중국하고 조금 비슷하게 놀랍게도 서로 등산을 다르게 했어요. 중국은 이쪽에서 이렇게 산을 올라왔고 미국은 이쪽에서 올라왔는데 맞나? 일맥상통한 거예요. 결국. 네. 근데 중국도 발전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실제 중국이 본질 핵심이에요. 옛날에 네. 그 삼성전자 기획실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가 진짜 중국의 계획위원회라는 게 계획을 책임지는 거. 근데 그게 지금 효율성위원회라는 게 미국의 계획위원회인 거예요. 결국. 근데 놀라운 거는 미국이 정말 놀라운 건 또 일론 머스크라는 기업가가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정부의 제일 중심이었는데 한국이 만약에 예를 들면 누가 윤 대통령 되는데 스폰서를 했어요. 돈을 어마하게 해서 관료 들어가서 난리 났겠지. 지금 감옥 갔죠. 지금 이런 일이.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가가 돈만 있으면 권력의 핵심이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막스가 말한 그래서 자본주의는 가다가 못 간다는 이유가 나중에 자본가는 모든 걸 다 갖고 간다는 거예요. 정치와 돈과 다 갖고 가니까 자본가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점점 이게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리적으로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으로 가는 게 맞느냐는 많은 국가들에서 정치 제도적으로 토론해야 되는 이슈긴 해요. 뭐 또 테슬라에 대해서 또 좋게 해줄 가능성도 있고. 예, 이번에 있잖아요. 화성을 얘기했어요. 취임식에서 화성. 네. 화성 얘기하니까 막 옆에서 옆에 일론 머스크 있었잖아요. 조금 뒤에 요짝에 그러니까 막 이러면 좋아하더라고요. 화성 얘기하니까 취임식인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 그 위원장 하면서 이 사람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직접 이름을 찍어요. 너 하는 일이 뭐야? 이름을 직접 찍어서 거기에 뭐 기후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많아요. 얘네 다 자리 없애야 된다. 얘네는 연봉을 거의 2, 3억씩 하면서 하는 일이 없다. 지금 연준을 말하고 있잖아요.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에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쟤 하는 일이 없다. 쟤를 잘라라.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트위터다 다 올리잖아요. 그 사람의 신상까지.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 못하는 일이에요. 다른 정부에서 상상 못했죠. 미국에서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걱정하는 게 두 가지예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같은 또 트럼프 지금 행정부에 들어온 게 다 트럼프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 많고 돈 다 가상화폐와 연결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 금융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 다 줄을 섰잖아요. 이번에 엄청나게 그 돈을 넣었잖아요. 취임식 그 개최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면서 그리고 지금 개혁을 한다고 딱 올라왔는데 다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트럼프까지도. 행정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누구하고 협상을 통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좀 이렇게 결단력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국가 통치기구라는 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미국은 연방이 힘이 크게 없어요. 중앙정부가. 그치. 사실 주가 힘이 세거든요.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네. 불법 이민자들 네. 저 처벌하는 거야 뭐 공권력으로 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내보낸다? 맞아요. 그러면 그 예를 들면 민주당 주지사가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 가만히 있나요? 안 가만히 있죠. 그래 거기는 또 법을 또 별도로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자기 주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금 성도 이번에 취임식에서 미국 2개 성밖에 없다. 남자 여자. 근데 그게 또 주별로 법을 만들어서 다 하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연방의 힘이 세지가 않아요. 중국은 반대예요. 중국은 중앙의 힘이 세거든요. 왜? 돈이 다 중앙인 거니까. 미국은 아니에요. 다 주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는 거하고 실제 할 수 있는 공간은 크지가 않고 두 번째 앞으로 이렇게 기득권을 건드려 버리면 지금 정부 개혁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남이 목을 빼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류 사회 역사를 봐도 이거는 반드시 피가 발생해요. 대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말한 대로 뭔가 만들어지든지 말씀하신 대로 막 정말 혈적으로 정말 역대 없는 미국이 만들어지든지 그렇게 막 몇 개월 거쳐서 서류 하나 하는 미국이 아니라 정말 혈혈적인 미국이 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이 뭔가 사건이 발생하죠. 조심해. 이 둘 중에 둘이 지금 너무 잘 됐잖아요. 모든 게. 트럼프 봐요. 모든 걸 가졌잖아요. 자, 일론 머스크 지금 모든 걸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이 세상에 돌아간 원리는 음양의 일치잖아요. 이게 한 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뒤에 게 나는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정책으로 점철돼 있고 또 본인의 어떤 그 코인 같은 것도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은 트럼프에 대해서 또 환호하고 또 은근한 기대를 하면서 나도 저 사람하고 비슷하게 돼야지 부자가 돼야지 이런 근본적인 이기심을 지금 표출하고 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오히려 제가 질문을 저는 트럼프에 대해 원래는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까 대통령을 떠나서 그냥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난 이 사람에 대해서 탐복은 해요. 그러니까 그게 탐복하다 보니까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 의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난 이념은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어떤 강인함과 그 의지와 그 나이 그 년세의 다른 나라 어르신들 보면 다 앉아서 그 공원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상태를 보면 막 거기서 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그 개인 대 개인으로서 그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떠나서 그 사람 뭐 인격적으로 뭐 도의적으로 이걸 다 떠나서 한 개인이 봤을 때는 미국이 특히 개인 영웅주의를 중요시하잖아요. 개인 영웅주의. 어떤 개인이 모든 영화가 개인 영웅주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미국 사람들한테 이번에 바로 결판이 났잖아요.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거 보면 미국 사람들한테 그거 뭐라 하지 공감을 줬다 혹은 마음을 움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의지. 저 년세에 먹고 그다음 부족함이 안 해도 되잖아요. 돈이 있지 뭐 정치 대통령 해봤지. 안 하면 깜빡할 수도 있죠. 그건 있어요. 혹시 근데 그 집 부인은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 그 집 부인은 대통령 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거의 안 나왔잖아요. 뭐 모자를 푹 물어쓰고 선거 유세하고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우선 난 그 사람 보면은 야, 내 저 나이 됐을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한 인간으로서 근데 그런 거는 좀 존경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면 또 뭐 그런 욕심 생겼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으로서 열정,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그래서 아까 그 트럼프 코인이 민코인이라는 게 어떤 그 팬클럽 코인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민코인에서 뭘 봐야 되냐면 결국은 앞으로 영향력 자산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영향력 자산? 우리는 보통 자산이라면 이런 보여주는 걸 자산이라 하잖아요. 이런 거. 앞으로는 GDP가 우리가 결국 생산품이잖아요. 부가가 생산품이. 근데 이런 물질적 GDP보다 앞으로 메타버스 GDP가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에서 돌아가는 자산들이 아까 가상화폐 무슨 가치가 있냐 이런데 가치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영향력 자산이 자본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애플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으면 나 성공했다고 봐요. 애플카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팀 쿡은 영향력 자산이 없어요. 근데 지금 왜 일론 머스크가 뭐 하는 게 다 성공하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영향력 자산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성공해. 이 사람이 2억 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 만약에 애플카 했다면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지금 만들었지만 애플카 했다면 적어도 2억 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상에 어느 세상에 어느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공 사례가 중국의 쇼미예요. 쇼미의 그 레이쥔더 영향력 자산이 3,400만 원이에요. 아니 3,4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고를 고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건이 먼저 IP, R&D 해가지고 그다음에 생산을 해서 마케팅해서 물건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영향력 자산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관계 자산을 만들고 그게 성과 자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과 자산이 네. 매출이라는 거예요. 관계 자산이라는 뭐라는 게 내 팬이 2억 명인데 실제 내 애플카를 일론카를 만들었다면 거기서 1억 명이 사주는 게 관계 끈끈한 네트워크 자산인 거죠. 그게 매출이 1억 명이 1억 대의 매출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민코인의 역할이에요. 그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된 거거든요. 이제는 영향력 자산이 자산. 예. 야,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예. 저렇게 지지하는 이유도 예. 일론 머스크가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유지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트위터까지 인수한 거잖아요.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예, 이 사람 본질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 되게 시사점이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지금 X로 이름 고쳤잖아요. 네. 하여튼 그 사람도 웃긴데 이름 또 X라고 고쳐가지고 나 진짜 미치겠어. 어쨌든 그래서 그거예요. 그 트위터 가서 한 일이면 사람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코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아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상화폐가 필요하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 사람 예를 들면 도지코인을 지금 하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 결제에다 써버리면 게임이 끝나죠. 그 엘사바도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법정 통화로 했는데 네. 실제가 조사를 해보면 일반 사람들이 쓰는 사람 적어요. 근데 결제는 다 돼요. 되게 편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서 그 비트코인. 예 만들어 그 결제 앱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하면 다 결제되는데, 근데 엘사바도르가 그거 하면서 저는 앞으로 그 USDT 그 스테이블 코인이 본사가 엘사바도르로 가버렸어요. 예.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국 여의도가 맨날 금융 허브 하겠다면서 실제는 세계 금융 기관들이 뭐 시티에 다 나갔단 말이에요. 저기 정로에 있다가. 근데 엘사바도르가 세계 금융 허브 될 확률이 있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 누가 스테이블 코인 써요? 예. 실제로 세계에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다 브릿지예요. 브릿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으로 생각하면 게임 끝난다니까요. 아직도 금융기관 통해서 뭐 스위트 통해서 뭐 한다고 생각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기로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런 거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 달러와 이 메타버스 세계와 실제 그것도 세계 국채도 연결됐고 다 예,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세상을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정도로 세상을 읽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옆에 있는 그 재무장관 포함해서 거기에 뭐 상무부 장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그러면 네. 원래 트럼프가 오면은 전통 제조업 또 에너지 산업 네.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예. 야, 트럼프하고 결이 맞아 저게 뭐 예. 빅테크하고 그렇죠. 그런 말은 민주당 계열이지 그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양상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두 개의 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 다 AI 인공지능단 그리고 전통산업 부활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통산업만 풀면 앞에서 제가 첫 시작에 말한 것처럼 모순이 돼 서로 하겠다는 게. 그렇죠. 예, 이게 말이 우리 연구하는 사람 입장 말이 안 맞아. 네. 결국 난 앞으로 4년에 이 사람 우리 1기를 경험했잖아요. 이 사람 말한 대로 안 됐어요. 네. 저는 2기도 금방 지나가고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그건 이제 표 받은 사람에 대한 그냥 립서비스야. 맞아요. 네.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미국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1기 때는 트럼프를 무시했어요. 무시했죠. 우습게 보고. 네. 근데 이번엔 다 와 줄 서요. 왜 서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AI를 풀겠다는 거거든요. 바이든은 AI를 육성하되 규제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서 규제하면서 제도 만들면서 아니건 아니 고르면서 하겠다는데 이 사람은 마음대로 해. 일단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이러면 앞으로 4년 동안에 마음대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AI와 양자 컴퓨터와 메타버스 쪽으로 왔다니까요. 미국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안 써요. 뭐라고 쓰냐면 XR, VR 이렇게 기술적으로 표현해요.
이번에 그 세스 있잖아요. 2025 세스가 몰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쫙 전시가 XR, VR 이런 게 엄청나게 전시 많이 됐죠. 갔다 왔어요. 예, 봤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쪽이에요. 근데 이게 다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한 덩어리거든요. 근데 왜 빅테크 기업가들이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한테 줄을 서냐? 규제를 다 풀게 해서 앞으로 4년 동안에 이걸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승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중국을 딱 맞게 하는 거잖아요. 칩도 안 주고 모든 거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하면 늦다라는 거예요. 그게 틱톡의 사례예요. 전 세계 플랫폼 짜보세요. 미래는 데이터 격차가 빈부 격차를 결정하는데 전 세계 이 데이터 플랫폼들 보면 딱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은 주로 어느 쪽 잘하냐면 인프라 쪽 플랫폼 잘해요. 근데 그 위에서 꽃을 피워 그거 가지고 돈 버는 건 다 중국 기업들이 플랫폼들이에요. 이번에 그 틱톡을 스톱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알아요? 우리가 그걸 틱톡의 난민이라고 해요. 틱톡 난민. 그 틱톡 난민들이 쇼홍수라는 데 왔잖아요. 제가 쇼홍수를 제일 많이 쓰는데 쇼홍수라는 플랫폼을 미국 사람들 막 다운받은 거예요. 그 다운량이 중국이 2024년 쇼홍수 다운량을 맞붙는 다운로드 수가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중국 플랫폼을 의존적이냐. 왜 그러겠어요? 네. 미국은 이런 인프라 플랫폼 잘하는데 돈 벌게 하는 플랫폼 중국이 게임 끝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쪽에서는 미국이 인프라는 세계 1등 제일 잘하는데 응용은 중국이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책도 하고 독서 모임 강연도 하는 주제가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 AI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봐야 이 인공지능 시대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중국 모델을 연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네. 모델. 그래서 네. 내가 그걸 강연하는데 기업인들이 이걸 빨리 읽어야 돼요. 한국이 지금 자꾸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게 있어요. 한국이 성공한 분들이 다 제조업 시대에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그런 게 있잖아. 내가 뭘로 돈 벌면 자꾸 그거 하려고 해요. 그러고. 부동산으로 돈 벌잖아요. 부동산 말고 눈에 안 들어와요. 유튜브로 하면 유튜브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 1세대, 2세대 사실 성공한 게 다 이래 제조업 시대에 성공하고 아니면 부동산으로 성공하니까 한국 자산가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머리에 뭐가 없냐면 금융의 개념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에서 이렇게 제조업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조업에서 AI라든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배내하면서 내다 옷을 입혀줘야 되거든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모델. 일은 모델이에요. 이 일은 누가 아니면 AI가 해요. 그러니까 나는 PM이요.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빨리 돌아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갖다가 내 기업하고 맞춰서 만들어서 내 기업에 옷을 입혀서 빨리 가져야 되는데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제일 빨리 가고 다른 나라들은 특히 일본하고 한국이 늦어요. 왜 그러냐면 제조업에서 성공한 모델 해봤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특히 그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조금 더 업그레이드. 아니거든요. 이제 내가 했던 제조업을 완전히 메타버스와 AI 인공지능으로 다시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장 잘하는 게 중국이에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를 연구하는데 저 자체로도 너무 공부 많이 하고 제가 경제학에서 배우는 많은 개념들을 깨버려요. 제가 암호화폐를 연구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경제학을 진짜 알게 됐어요. 제가 경영학 박사잖아요. 경제 박사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사실 그때 모르면서 애들을 가르쳤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알게 된 게 제가 암호화폐를 연구하면서 잘 알게 됐어요. 진짜 아까 말한 그 본질. 그전에는 본질을 못 봤던 거죠. 이 가지를 가지고 오늘 헤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암호화폐 연구하면서 완벽하게 돈이 뭔지, 돈이란 개념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경제의 줄기를 볼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 예. 출신이죠. 예. 그리고 지지 기반은 러스트벨트의 예. 전통 제조업에 소외된 백인들 예. 그리고 정유업자들. 예. 그런데 정작 본인은 백악관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예. 본인의 이름을 걸고 코인을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예.
본인이 평생 걸쳐서 그게 네. 아니죠. 4대가 4대 걸쳐서.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며칠 만에 벌어버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또 트럼프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환상과 기대를 하면서 환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장면을 열심히 아레나에서 또 거리에서 집에서 보는데 우리 안유아 교수님은 또 코인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지 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걸 또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이번 안유아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조금 쉬었다 갈게요. 2부에서는 주식, 채권, 환율은 트럼프 연간에 특히 트럼프 첫 해에 어떤 양상을 보일지에 대해서 제가 집요하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비티 샴푸.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폴리팩토리의 그래비티는 샴푸인데 왜 테크 전시회에 나오셨나요? 저희 샴푸에도 기술력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테크 기업들하고 한번 해볼 만한 기술이다 이것도. 이제 감히 제가 한번 그러니까 어떤 기술인가요? 이건 그냥 샴푸가 아닙니다. 카이스트 과학자들의 혁신적인 탈모 케어 기술로 탄생한 게임 체인저. 딱 1회 사용으로 풍성해진 볼륨 40% 증가, 무려 48시간 유지. 탈모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더 힘차게, 더 오래 고추 세운 남자의 자신감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품절대랑 그래비티를 한정 수량 특가 판매 중. 고민하는 순간 품절됩니다. 구매는 3% 핫딜 영상 하단 참고.